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10대, 20대 동생이나 조카가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않으셨나요? 페미니즘이 왜 필요해요? 민주당은 다 위선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윤석열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하고 충격을 받으셨나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배워온 건지 이해가 안 되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해 22세 남성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단 10%였다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입니다. 제목은 1020 그 구가 온다. 저자는 2001년생, 1년생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SNS 누적 조회수 4억 회를 기록한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저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국회 비서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게 30번의 공개 채용에 도전해서 겨우 합격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때려치웁니다. 왜냐고요? 여의도가 너무나 거대한 갈라파고스 섬처럼 느껴졌거든요. 보좌관 선배들이 오늘 조중동 헤드라인이 뭐냐라고 묻는 그 시간에 10대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정치인을 조롱하는 밈을 보면서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충격적인 교실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음악 수업 시간, 선생님이 노래를 틀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노래의 비트가 어느 유명한 혐오 밈과 결합되어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들끼리는 눈빛을 교환하며 킥킥댑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실의 현실입니다. 저자는 이 세대를 MH세대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혐오를 놀이처럼 학습한 세대. 그들이 자라서 마주한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부모들은 모릅니다. 왜냐면 카카오톡을 열심히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카카오톡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디스코드에 삽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삽니다. 철저하게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보의 목소리는 냉소의 대상이 됩니다. 꼰대 같고 지루하고 설교 같은 것으로 취급받아요. 반대로 극우적인 언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금기를 깨는 힙하고 쿨한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반항이자 멋진 것처럼 소비됩니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 플랫폼들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러분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좋아요를 누르든 화나요를 누르든 댓글을 달든 심지어 그냥 멈춰서 3초 더 보든 그 모든 반응이 데이터가 됩니다.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일수록 반응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보고 더 많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그 콘텐츠를 더 강하게 밀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번 혐오 콘텐츠에 반응한 아이의 피드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이걸 모릅니다. 자신이 보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느낍니다.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찬양만 들었는데요. 자기가 본 것들이 다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에코 챔버 현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10대의 뇌가 해킹당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극우화된 청년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가짜가 아니라고. 그들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국영수 공부했고 대학 갔고 군대 다녀왔고 스펙을 쌓았어요. 근데 돌아온 건 좁아진 취업문, 절대 살 수 없는 아파트, 그리고 사회가 붙여준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자였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걸 가속주의적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극우 커뮤니티는 이 분노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혐오라는 방향으로 채널링합니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한 밈 한 번쯤 보셨죠? 그게 그냥 웃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 공식이 박힙니다. 민주당은 우스운 놈들, 조롱해도 되는 대상. 이게 논리가 아니라 감각의 영역입니다. 텍스트로 된 주장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와 음악이 결합된 밈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웃긴 감정만 남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해체되었지만 그들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심리전을 완수했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혐오를 정치가 아닌 문화로 이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딱 멈춥니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는가? 극우화된 내 아이에게, 내 동생에게, 내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가? 이미 알고리즘에 뇌가 해킹당한 사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책의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팩트체크 실전 매뉴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저자가 직접 제안하는 디지털 백신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던 분들이라면 이 챕터에서 생각보다 실질적인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그건 놀랍게도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녀가 문재인이 북한에 금괴 200톤을 줬대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가짜야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 대화가 닫힙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해요. 어디서 봤어? 링크 한번 보내줘. 그 한마디가 아이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자가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에게 왜 아프냐고 화를 내는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와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020세대를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구조 자체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제목은 1020 극우가 온다. 저자는 정민철, 출판사는 페이지 이북스, 출간일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장르는 정치 사회 분야의 현장 르포르타주이고 총 312쪽 분량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발언을 시작한 부모님, 내 주변 친구나 동생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분, 알고리즘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은 분,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시민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진짜 힘받습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매주 이런 책들,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댓글로도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1020 세대의 극우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